오늘은 교재의 두 번째 챕터인 이진수 체계와 디지털 코드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내용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해 보면요. 우리가 논리 연산이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할 거고, 그리고 논리 연산을 나타내는 회로 기호로서의 논리 게이트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논리 게이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이제 총 3개가 있었죠. 자,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그리고 낫 게이트.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여기 있는 3개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몇 가지가 더 나올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먼저 보면은, 자, 논리 게이트 중에 이제 엔드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과 0, 이제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논리적인 0이라는 것은 뭐 없다, 혹은 낮다, 아니면 꺼져 있다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고, 논리적인 1이라는 것은 있다, 높다, 혹은 뭐 켜져 있다와 같은 의미였었습니다. 자, 논리 게이트 중에 이제 엔드 게이트는, 자, 엔드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곱으로 표현되는 연산을 얘기하는 것이었고요. 자, 함수로서는 이와 같이 쓸 수 있었고, 자, 이 경우 엔드 연산 같은 경우는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의 출력을 갖는 그런 연산 기호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표현했었죠. 자, 논리 게이트 자체는 이와 같은 기호로서 표현하게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리표라는 것과 이제 좀 친해져야 되는데, 진리표는 입출력 관계를 나타내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입출력 관계를 나타내되, 입력 쪽에 모든 조합을 다 써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논리 게이트, 엔드 게이트는, 자, 둘 다 1인 경우에만 1, 나머지 경우에는, 자, 하나만 0이어도 0을 나타내는 그런 논리 곱을 나타내는 경우이고요. 자, 오아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 합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자, 이 경우는 둘 다 0인 경우에만 0,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인데, 자, 논리 연산에서 특이한 것은 1 더하기 1도 1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대수학적 연산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논리 연산에서는 있다, 없다만 구별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라는 결과가 2라는 것은 결국 있다는 거죠. 있다, 없다의 개념에서 있다라는 것이니까 1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어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기호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진리표를 보시게 되면, 자, 0과 0이 합해진 경우에만 0, 나머지 경우에는 하나만 1이어도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낫 게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입력 신호를 반전시켜서 출력하는 논리 게이트인데, 자, 지금 여기 보시는 뭐 삼각형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버블, 앞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버블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인버터가 뜻하는 것은 사실 요 뒤쪽에 왼쪽에 있는 삼각형보다는 여기 있는 이 버블 형태의 요것이 인버터에 해당합니다. 자, 인버터만 그려주면 우리가 출력이 어디가 입력이고 출력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삼각형 이제 버퍼가 이제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와 같은 버퍼가 있는 경우에, 자, A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기 편편한 부분이 이제 입력이 들어간 부분이고, 뾰족한 부분이 출력이 나오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0이 들어가면 1로, 1이 들어가면 0으로 입력을 반전시켜주는 출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인버터의 경우에, 자, 이와 같이 A'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어, 이와 같은 A 바로 표시하는 것도 지금 A'과 우리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와 같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교재들이 이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게 A 프라임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일 수 있어서 눈에 확실하게 띌 수 있도록 지금 A 바의 형태로 쓰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참고 교재나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A 바가 쓰여져 있으면 이제 낫 게이트 혹은 이제 인버터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의 제목이 이진수 체계와 이제 디지털 코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배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전반부에서는 이진수의 표현 그리고 연산에 대해서, 혹은 이제 이진수와 십진수 혹은 이진수와 팔진수들 간의 변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서는 이진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디지털 코드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드라는 것은 이제 약속한 어떤 그런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뒤쪽에서는 우리가 약속으로 표현하는 코드들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쉽습니다. 쉬운데 뒤쪽에서 나올 이제 코드에 대한 것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진수 표현입니다. 자, 비트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죠. 바이너리 디짓의 약자로서 자, 디지털 시스템에서 수 혹은 문자와 같은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를 비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결국은 이제 자릿수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이진수가 쓰여져 있는데 뭐 1, 0이라는 아래첨자를 써서 이진수라는 걸 표현해주면 자 2비트짜리 이진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제 3비트짜리 이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뭐 당연히 이진수이기 때문에 0 혹은 이제 1의 값을 가진다라는 것이고, 자, 비트 수에 따라서 이제 표현 가능한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 자, 비트 수라는 게 결국은 자릿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전에 배웠었던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게 되면, 자, 뭐 1비트짜리라고 하면 이 1비트짜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0 혹은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2비트짜리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이 첫 번째 자릿수가 가질 수 있는 게 0, 1. 그다음에 두 번째 자릿수가 가질 수 있는 게 0, 1이니까 총 2의 제곱승. 여기는 자, 2의 1승만큼의 수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데, 자, n비트인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0부터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의 자, 십진수로 표현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2의 n승 마이너스 1승까지의 십진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0에서 1, 그 다음에 0에서 3까지의 숫자를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보시면, 자, n이 3인 경우, 5인 경우, 8인 경우에는, 자, 2의 3승 마이너스 1. 원래 표현 가능한 것은 2의 3승, 총 8개의 숫자를 표현 가능한데, 0을 포함하기 때문에, 8까지의 표현이 아니라 0부터 7까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2의 5승 마이너스 1인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0에서 31, 그 다음에 지금 2의 8승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256개의 숫자를 표현 가능한 그런 경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법 변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다뤄봤을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자,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이와 같이 반복 이분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2로 계속해서 나누어 준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십진수를 2로 나누고 나머지 값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53이라는 십진수를 우리가 이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53을 지금 2로 나누면 자, 여기 몫이 있고요. 26이라는 몫이 있고 여기 나머지를 이렇게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을 몫이 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6을 다시 또 2로 나눠주면 13이 되고요. 자, 나머지는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2로 또 나누어주면 6이 되고, 지금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로 나누어주면 몫이 3, 그 다음에 나머지 0, 그리고 몫이 1, 나머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를 다시 또 나눠주게 되면 자,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 남게 되죠. 자, 몫이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자, 나머지들을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나중에 발생한 나머지 값부터 시작해서 이전의 나머지 값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자, 가장 나중에 발생한 것이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이니까요. 거꾸로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0101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진수, 우리가 원하는 53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진수 변환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대로 이제 이진수 숫자를 십진수로 변환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이제 총 n비트의 이진수가 존재하고요. 이것을 십진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십진수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자릿수와 가중치를 곱해주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십진수 32라는 것을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숫자 자체가 그냥 뭐 의미하는 바가 뭐 10의 자릿수가 3, 그다음에 1의 자릿수가 2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자, 3이라는 가중치의 자릿수를 곱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어떤 숫자가 있다고 하면은 b의 n-1이라고,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b의 n-1이라고 하는 가중치에 지금 자릿수 2의 n-1이 곱해지고, 그리고 더하기 b의 n-2라는 가중치에 2의 n-2라는 자릿수가 곱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쭉 다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십진수였기 때문에 MSB가 아니라 MSD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LSD라고 나왔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진수이기 때문에 most significant bit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digit이 아니라 bit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most significant bit, 그리고 뭐 MSD도 마찬가지입니다. most significant digit도 마찬가지고요. 자,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이 숫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이고요. 당연히 가장 왼쪽에 존재하는 값이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뭐 1억 1원이 있다고 합시다. 1억 1원이 있는데 통장에, 자, 1억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맨 뒤에 있는 1이 가장 1원 자체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자체를 우리가 환산했을 때 앞에 제일 큰 숫자 1억이 제일 중요한 돈이겠죠. 중요한 숫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십진수든 이진수든 가장 왼쪽에 존재하는 숫자가, 위치하는 숫자가 가장 그 값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값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자,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지금 MSB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왼쪽에 위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SB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는 숫자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자, 110101이라는 이진수에서 MSB는 지금 여기 있는 이것, 그 다음에 LSB는 자,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0101이라는 이진수를, 자, 십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 지금 가중치, 자, 여기 먼저 나오는 1이라는 가중치의 그 자릿수를 곱해주고, 다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1이라는 가중치의 자릿수. 자,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자, 1이라는 가중치의 그 자릿수를 곱해주는 후에 전부 다 더해주는 것이죠. 더해주게 되면, 자, 2의 5승 같은 경우는 32니까 거기 1이 곱해져서 32 더하기, 자, 16 더하기, 자, 4 더하기 1.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자, 53이라는 십진수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 아래 첨자 같은 경우는, 십진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략하고 쓰죠. 근데 나머지 경우, 자, 진법 체계가 다른 경우에는 이 숫자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진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표현한 숫자가 이진수이면 그 아래 첨자를 통해서 내가 표현한 숫자가, 여러분들이 표현한 숫자가 이진수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소수점 이하의 이제 십진수가 존재할 때 그것을 이제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소수점 왼쪽에 숫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 이진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반복 이분법이라는 것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반복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것이었죠. 자, 근데 자, 소수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이하의 숫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자, 여기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절차대로 따라가 보면, 자, 먼저 소수점 이하의 십진수, 자, 소수점 왼쪽에 있는 십진수는 제외시키고요. 소수점 오른쪽에 있는 십진수만 일단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소수점 오른쪽에 위치하는 십진수의 경우에는 십진수의 2를 먼저 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값이 1보다 작으면 0을 기록하고 1보다 크면 1을 기록한 다음에 자, 다시 1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자,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자, 결과값이 0이 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자, 0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허용된 자릿수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만 반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게 되면요. 자, 십진수 0.6875라는 숫자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진수로 변환하라 그랬고요. 자, 앞에서 배웠듯이 지금 십진수에 2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0.6875라는 숫자에 2를 곱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37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보신 것과 같이 자, 1보다 크면 1을 빼주고요. 1보다 작으면 0을 기록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375이기 때문에 1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자, 기록하라는 얘기는 그 자릿수 자, b의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에 지금 자릿수가 1이라고 기록을 했고, 그리고 1을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0.375만 남게 되죠. 그리고 이 0.375가 지금 다시 여기 쓰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2를 다시 곱하고요. 그러면 0.75가 됐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1보다 작죠. 1보다 작기 때문에 뭐 빼줄 필요는 없고, 여기에 0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0.75라는 숫자가 다시 여기 쓰여졌고, 다시 2를 곱하게 되면 1.5가 나오게 됐고,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1을 기록해주고, 지금 1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결과가 0.5가 되고요. 자, 다시 0.5를 여기 써주고 2를 곱해주니 딱 1이 됐죠. 그래서 지금 1보다 지금 이제 작지는 않고 이제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경우에 지금 여기에는 1을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1을 빼주고 나면 0이 남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연산 과정이 끝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마지막에 0이 쓰여져 있으면, 0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계산을 멈추시면 되고요. 만약에 0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다룰 텐데요. 그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자, 소수 아래 넷째 자리까지 이제 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연산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주어진 그 자릿수만큼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진수로 표현된 이제 소수점 아래쪽에 있는 숫자를 자, 십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앞에서 배웠던 것과 이제 동일합니다. 이제 단지 다른 것은 그 자릿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소수점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2의 마이너스 1승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승, 그다음에 뭐 2의 뭐 마이너스 n승과 같은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예를 통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면 자, 0.1011이라는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자, 소수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자릿수가 되고 거기에 가중치 1이 곱해지게 되겠죠. 자, 0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 1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 1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4승의 자릿수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0.1011이라는 이진수의 십진수 값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오차 발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환이라는 것은 자, 어떤 A라고 하는 뭐 수체계든 아니면 어떤 에너지든 그 표현 방법을 자, B라고 하는 표현 방법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바꾸는 과정에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달라지는 과정 중에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혹은 숫자와 바뀐 에너지 혹은 숫자가 다를 수 있는데 그 달라지는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오차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차라는 것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오차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이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자, 그 원인이 결국은 자, 10진수를 2진수로 변하는 과정에서 자, 비트 수가 제한된 겁니다. 제한된 비트 수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가지고 있었던 이제 원래의 숫자 10진수가 온전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예제로 나온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0.6이라는 10진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존재하는 경우이고요. 자, 이 경우 우리가 이진수로 변환을 하려면 자, 2를 곱해주고 1보다 크면 1을 빼주고 1보다 작으면 0을 써주는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진수로 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0.6이라는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자, 우리가 앞에서는 그 비트수의 제한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뭐 우연히도 자, 마지막 자리가 0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든 것이고, 자, 같이 계산을 해보면, 자, 0.6이라는 숫자에 2를 곱했습니다. 자, 그래서 1.2라는 값이 나왔고요. 그러면, 자, 1보다 크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를 써주게 되고, 자, 여기서 1을 빼주게 되죠. 1을 빼주게 되면 0.2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0.2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기 위해서 2를 곱하고 0.4가 되고, 자, 1보다 작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을 써주게 되고요. 이 값이 그대로 여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0.4가 쓰여지게 되고요. 다시 2를 곱하고 0.8이 됐는데 아직도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자, 0이 쓰여지게 되고 이 숫자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를 곱했을 때 1.6이 되고 1보다 크니까 1을 기록하고 1을 빼준 0.6을 넘겨주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2를 곱하게 되면 1.2가 되고요. 1보다 크니까 1을 기록하고 다시 1을 빼준 후에 0.2를 써주고 자, 2를 곱하면 0.4 자, 1보다 작기 때문에 0 그리고 자, 이 숫자가 넘어가게 되고요. 자, 0.8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2를 곱하게 되면 자, 여전히 1보다 작기 때문에 0입니다. 자, 그리고 자, 0.8을 그대로 써준 후에 2를 곱하면 1.6이 되고 지금 1이 되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1.6이라는 숫자가 다시 나왔고 그럼 그 다음에 1.2가 나오고 0.4가 나오고 0.8이 나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겠죠. 자, 앞에서는 우연히 이제 마지막 숫자가 0이 나와서 2를 곱했을 때 0이 나와서 1이 나와서 그 우리가 이제 연산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숫자가 반복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무한히 계속해서 쓰고 있으면 어, 비트 수의 제한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진수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 혹은 이제 뭐 어떤 기계가 저장하기 용이한 그런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자, 그 경우에 저장 공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수 제한을 걸어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비트수를 갖다가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8비트짜리, 그러니까 총 8개의 비트를 가지는 자릿수를 가지는 이제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자, 0.1001 그 다음에 1001 이렇게 쓰여지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잘못 썼는데 여기 2라는 아래첨자가 쓰여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0.6이라는 십진수와 지금 0.1001, 1001이라고 하는 이진수와는 같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 이것을 온전하게 다 표현하려면 이 계산 과정이 무한히 반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비트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선에서 끊었다는 얘기는 계산을 중간에 그만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그만한 계산만큼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이진수가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변환한 이진수가 표현하고 있는 십진수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원래의 숫자에서 우리가 변환된 십진수를 빼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 차이만큼이
10진수와 이진수 간의 변환된 이진수 간의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차는 당연히 비트 수를 늘려서 계산하게 되면 자, 16비트로 변환한 결과에서는 지금 오차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자, 디지털 변환이라는 것은 어떤 저장 장치에 이제 담긴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저장 공간은 항상 제한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비트 수 제한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오차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오차를 가급적이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이제 적절한 자릿수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이 과목을 떠나서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이라는 것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생각해야 될 이제 그런 숙제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정수와 소수가 합해진 이제 10진수의 이제 이진수 변환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이제 합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제 10진수 23.625라는 숫자에 대한 이진수 변환을 할 때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자, 소수점 왼쪽에 있는 부분과 소수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왼쪽에 있는 23이라는 숫자는 자, 우리가 반복 이분법으로 이진수로 바꿔주면 되고요. 소수점 오른쪽에 있는 0.625라는 숫자는 우리가 2를 곱한 후에 1보다 크면 1을 빼주고, 1보다 크면 1을 기록하고 1을 빼주고, 1보다 작으면 0을 기록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연습을 해보면요. 자, 지금 이제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23에 대한 이제 이진수 변환입니다. 자, 반복 이분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23을 2로 나누어서 자, 그 나머지 죄송합니다. 몫이 11이 나오고 나머지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몫을 다시 2로 나누면 5가 되고 나머지 1. 그 다음에 또 반복하게 되면 2가 몫으로 나오고 나머지 1. 그 다음에 또 반복하면 1이 몫으로 나오고 나머지 0. 그 다음에 나머지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써주면 되죠. 1, 0, 1, 1, 1이라는 이진수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0.625라는 것을 우리가 이진수 변환하기 위해서 2를 곱해준 후에 자 1.250이라는 1보다 큰 숫자가 나오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1을 빼주고 1을 기록하고 1을 빼준 숫자를 지금 여기 적어주면 0.25 그리고 2를 곱하게 되면 0.5가 되죠. 1보다 작기 때문에 0을 기록하고요. 그 0.5가 넘어가면 지금 넘어가고 2를 곱해주게 되면 1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1을 기록해주고 계산을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 소수점 왼쪽, 이진수의 소수점 왼쪽에는 여기서 계산된 숫자를, 이진수의 소수점 오른쪽에는 지금 여기서 계산된 숫자를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정수와 소수가 합해진 10진수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통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소수점이 포함된 이진수의 10진수 변환인데, 자, 이 경우는 이제 소수점 기준으로 뭐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눠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소수점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만 구분을 해서 그 자릿수만 잘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10111.101이라는 이진수에 대한 10진수 변환은, 자, 지금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자, MSB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2의 4승이 곱해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 2의 4승에 1이라는 가중치, 그 다음에 2의 3승에 0, 그 다음에 2의 2승에 1, 그 다음에 2의 1승에 1, 그 다음에 1의 지금 가중치를 곱하고 자 소수점 왼쪽에는 이제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3승으로 자릿수가 바뀐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산을 마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23.625라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 자, 저는 여기,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 계산하고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은 익숙해져야 되니까, 실제로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팔진수와 이제 16진수 표현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팔진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진수라는 것은 0과 1의 두 가지의 숫자로 표현 가능한 것이 이제 이진수였죠. 자, 팔진수는 총 8가지 숫자, 즉 0부터 7까지의 총 8가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표현하는 이제 수의 체계를 얘기하고요. 자, 16진수라는 것은 이제 0부터 총 이제 16개의 숫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10진수라는 것이 총 10개, 0부터 9까지의 표현 범위를 갖기 때문에, 자, 10 이상의 숫자, 10부터 15까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알파벳 A부터 F까지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10진수 0에 해당하는 것부터 이제 10진수 15에 해당하는 것까지의 숫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이제 8진수 같은 경우는 0부터 7까지, 10진수 0부터 7까지는 그대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0부터 7까지 표현하면 되고, 자, 8이 되면, 자, 우리 여기서도 지금 반복, n분법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8이라는, 그러니까 10진수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팔진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진법에서는 우리가 2로 반복해서 나누어졌었습니다. 자, 그럼 팔진법에서는 8로 반복해서 나눠주면 되고, 자,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8로 나눠주게 되면, 자, 몫이 0이고 여기 나머지가 1이 되게 됩니다. 자, 1, 0이라는 것이 지금 팔진수 로 나타낸 10진수 8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1, 0이 되고, 자, 9 같은 경우는 1, 1, 그 다음에 그래서 1, 7까지의 숫자로 지금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진수로 표현한 그런 그 숫자, 대응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16진수 같은 경우는 자, 0부터 9까지는 표현 가능하고, 자, 그 다음부터는 10부터 15까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A부터 F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진수를 이제 8진수로 변하는 방법은 우리가 반복 2분법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앞에서 설명했듯이 반복 8분법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54라고 하는 10진수를 우리가 8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 854를 8로 나누고, 자, 그 몫과 나머지를 써주고요. 자, 그 몫을 다시 또 8로 나누어서 그 몫과 나머지, 그리고 자, 또 다시 8로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를 반복해서 써준 후에, 자, 여기부터 거꾸로 써주면 되죠. 1, 5, 2, 6이라는 8진수가 자, 10진수 854에 대응되는 숫자다라고 지금 계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이진수를 팔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수를 팔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지금 여기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 말고요. 가장 쉬운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었냐면요. 자, 일단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직전 슬라이드에서 또 배운 것이 십진수를 팔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결국 자,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꾼 후에 그걸 다시 8진수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이진수를 8진수로 바꾸는 그런 연산이 결국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게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 계산 방법을 쓰지 않고 좀 더 이제 간단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3비트씩 분할해서 변환하는 자, 비트 분할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비트 분할 방법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8진수라고 하는 것은 자, 0부터 7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각 자릿수를 표현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0부터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지금 이진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지금 10진수 0에 해당하는 것은 혹은 8진수 0에 해당하는 것은 이진수 00, 0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자,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는 111에 해당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000이라는 이진수로부터 111이라는 이진수까지의 총 8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지금 한 비트, 죄송합니다. 8진수의 한 비트를 표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죄송합니다. 비트가 아니죠. 자, 8진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릿수죠. 그러니까 8진수 한 자릿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비트씩 분할한다는 의미가, 자, 지금 0부터 7까지라는 숫자를 우리가 3비트 이진수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 이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이진수 10, 110, 101, 그 다음에 001, 100, 밑에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소수점을 기준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세 자리씩 끊는 겁니다. 세 자리씩 끊으면 자, 마지막에는 뭐 세 자릿수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소수점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 오른쪽으로도 세 자리씩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끊어진 각각의 세 비트씩을 우리가 다시 이제 10진수로 혹은 8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8진법 숫자, 8진수 숫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0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4라는 숫자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자, 이진수 001이라는 것은 1, 그 다음에 이진수 101이라는 것은 5, 그 다음에 110은 6, 그 다음에 10은 2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되면 자, 이것을 묶어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8진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제를 하나 더 같이 보면요. 자, 5214637이라는 것은, 자, 지금 이 8진수죠. 이 8진수를 우리가 다시 이제 이진수로 지금 여기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진수가 8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8진수가 지금 이진수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각각의 자릿수가 3개의 비트로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5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진수를 표현하게 되면 101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101을 써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 2라는 숫자는 지금 0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진수 010, 다음에 1이라는 것은 001이니까 지금 001. 자, 4라는 것은 자, 100. 자, 소수점 나오고요. 자, 637에서 자, 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110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3이라는 거는 011, 그 다음에 7이라는 것은 111이 되니까 이와 같이 써준 후에 이것을 쭉 다 더하게 되면, 그러니까 연결해서 써주게 되면 우리가 8진수로 표현한 이 숫자에 대한 이진수에 대응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냥 연습하는 개념으로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지금 101, 010, 001, 101, 100점 뭐 여기 소수점 아래에 표현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이진수를 우리가 10진수로 바꿔주기 위해 8진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자, 지금 소수점을 기준으로 세 자리씩 끊어주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자리씩 끊어준 후에 그 각각을 지금 10진수 혹은 8진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에 해당하는 것이 4, 그리고 001에 해당하는 것이 1, 자, 010이 2, 그 다음에 5, 자, 여기가 6,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7. 그래서 자, 여기 소수점은 써줘야겠죠. 그래서 5214.637이라고 하는 것에 아래첨자 8을 적어서 이게 8진수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2.7은 여러분들이 각자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의 내용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서 다뤘던 것이 이제 8진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16진수 변환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것인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꾼 후에 그 10진수를 다시 16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6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이제 16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고요.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이제 16으로 반복해서 나누어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뭐 비트 분할법이라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진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진수, 3비트짜리 이진수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자릿수가요. 자, 그러면 지금 16진수는 자, 0부터 15까지의 총 16개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자, 지금 0이라는 것은 뭐 0000이라는 숫자일 거고 15라는 것을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자, 4비트짜리 지금 이진수로 표현 가능합니다. 1111이라고 하는 4비트짜리 이진수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4비트씩 분할해서 표현하면 우리가 16진수의 한 자릿수를 표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4비트씩 끊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보기 편하게 요 사이 간격을 약간씩 뒀죠. 근데 이제 붙어 있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봐서 자릿수를 잘 봐서 이 4비트씩 끊어주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101이라는 것이 지금 13에 해당되는 숫자죠. 그래서 지금 13이라는 10진수 숫자 대신에 16진수니까 지금 D라는 숫자를 써주게 되고요.
자, 0110이라는 것은 지금 6에 해당되고, 자, 1010이라는 것은, 자, 여기가 이제 8에 해당되는 숫자고, 여기가 2니까 두 개 더하면 10이죠. 그래서 A라는 숫자로 표현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이라는 것은 이제 3. 그리고, 자, 1011이라는 것은, 자, 여기가 8, 그 다음에 2,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것을 다 더하게 되면 11이 되고, 그것에 해당하는 이제 B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0010이라는 것은 2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써주게 되면 소수점까지 붙여서 같이 써주게 되면 3A6D.B2라고 하는 지금 16진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16진수를 2진수로 변하는 방법인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자, 각 자릿수를 4비트의 2진수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지금 5라는 숫자는 지금 0101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5가 되고요. 자,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진수에서는 이제 11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11, 그 다음에 2라는 것은 지금 0010, 그 다음에 자, 1이라는 것은 0001, 자, 2라고 하는 것은 14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알파벳 2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4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11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수점 붙여서 다 이어서 써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16진수에 대한 이진수 변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기본 문제 2.9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는 이진수의 이제 사칙 연산 혹은 이제 산술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룰 내용은 이진수의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나온 것은 이진수의 덧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진수의 덧셈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진수의 뭐 이제 각 한 자리 숫자 이진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x와 y가 각각이 이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한 자리 이진수가 되겠고요. 1비트짜리 이진수가 되겠고, 그것을 더하게 되면, 자, 합과 이제 올림수라는 것이, 자, 올림수라는 것은 이제 그 윗단계, 그러니까 윗자릿수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x와 y가 0과 0인 경우에는 합이 0, 올림수가 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0과 1인 경우, 혹은 1과 0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자, 합이 1이 되고, 자, 올림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0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1인 경우입니다. 둘 다 1인 경우에, 자, 합이 0이 되고, 올림수가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규칙을 덧셈 규칙으로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자, 10진수 9와 10진수 13에 해당하는 이진수가 자, 1001, 그 다음에 110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1001과 1101을 이용해서 10진수를, 죄송합니다. 이진수 덧셈 연산을 하게 되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11이니까 합은 0이 되고 캐리 하나가 발생하게 되죠. 올림수 하나가 발생하게 되고, 자, 올림수는 자릿수 하나 위쪽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0을 더하게 되면, 자, 지금 앞에서 이제 두 개를 더하든 세 개를 더하든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100이니까 1이 하나죠. 그래서 합이 1, 그 다음에 캐리는 0이 되겠습니다. 자, 001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합이 1, 그 다음에 캐리는 없죠. 0이죠. 자, 1, 1이 되게 되는데, 자, 1, 1이니까 합이 0, 그 다음에 캐리가 1이 발생하는데 더 이상 자릿수가 없으니까 그 캐리가 여기 자릿수로 넘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10110이라고 하는 지금 이진수의 덧셈 연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덧셈 규칙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합과 올림수를 잘 확인하셔서 쓰되 올림수 같은 경우는 그 발생된 자리보다 한 자리 왼쪽에 써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진수의 뺄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진수의 뺄셈은 이제 덧셈과 이제 비슷한데 이제 약간 이제 차이 나는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진수의 경우에는 이진수 뺄셈의 경우에는 이제 디퍼런스라고 하는 차이, 그다음에 이제 빌림수라고 하는 이제 바로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그 뺄셈 규칙은 여기 적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x에서 이제 y를 빼는 경우에 자, 0, 0의 연산인 경우에는 차이가 0, 그 다음에 빌림수가 0. 자, 0, 1의 경우에는 지금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기 때문에 자, 차이가 1, 그 다음에 빌림수가 1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세 번째 경우 1에서 0을 빼는 경우에는 차이가 1, 빌림수가 0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 경우 1을 뺐을 때는 차이도 0, 빌림수도 0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규칙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예제 2.9에 있는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자, 십진수 11에서 5를 빼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11에서 5를 빼게 되면 자, 11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이진수 1011이고요. 십진수 5에 해당하는 것이 이진수 010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아랫자리수를 보게 되면 1에서 1을 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차이가 0, 그 다음에 빌림수가 없는 경우이고요. 자, 이 경우 1에서 0을 빼게 되면 자,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차이가 1, 그리고 빌림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0에서 1을 뺄 경우에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차이가 1, 빌림수가 0이죠. 자, 근데 지금 자, 0에서 1을 뺄 경우에 지금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기 때문에 왼쪽에서 지금 빌려와야 됩니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자, 실제로는 여기 2가 넘어오게 된 거죠. 2가 넘어오게 됐고 이것은 지금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에서 1을 빼면은 지금 1이라는 숫자가 남게 되는 것이고 지금 빌려왔기 때문에 0에서 0을 빼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차이가 0, 빌림수가 0. 그래서 0110이라고 하는 이진수 뺄셈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8에서 이제 3을 빼는 경우인데요. 자,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1000으로 이제 이진수로 바꿀 수 있고 3이라고 하는 십진수는 0011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산을 해보면 0에서 1을 뺄 경우에 지금 바로 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빌려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바로 왼쪽에 있는 경우에 지금 여기도 0이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 더 위로 올라가도 0이니까 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빌려와야 되는데 자, 빌려오게 되면 자, 여기가 0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이제 원래 2가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1로 바꿔주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 자릿수 1을 보내줬으니까 되고 자, 그럼 실제로 여기 2가 지금 되게 되는 거죠. 왼쪽에서 넘어온 게 있으니까요. 자, 2에서 1을 빼면 1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1에서 1을 뺀 거니까 0. 그 다음에 1에서 0을 뺐으니까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0, 1, 0, 1이라고 하는 자, 이진수 이제 뺄셈 연산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규칙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저것 다 생각나지 않고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십진수를 먼저 계산을 한 후에 결과로 나온 십진수를 다시 이진수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뭐 어디까지나 이제 시험을 위한 팁이 될 거고요. 자, 이진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십진수로 변환한 후에 계산을 마치고 그 계산 결과로 나온 십진수를 다시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그거는 이제 답을 맞추기 위한 경우이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이진수의 4칙 연산,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직접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곱셈입니다. 이진수 곱셈 같은 경우는 자, x와 y를 곱했을 때 뭐 피승수라는 게 있고 뭐 승수라는 게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뭐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진수 곱셈의 규칙이죠. 이진수 곱셈의 규칙 같은 경우는 자, 0 곱하기 0은 0, 그 다음에 0 곱하기 1은 0, 1 곱하기 0은 0,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은 1 되는 이런 규칙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드 연산이죠. 결국은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자릿수를 잘 맞춰서 하시면 될 텐데 자, 이와 같습니다. 지금 자, 1100과 1101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자, 먼저 자, 여기 1과 이 위에 써져 있는 1100을 다 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100이 한번 나오게 되고요. 자, 다음 0이라고 하는 숫자에 지금 1100을 곱하게 되면 0000이 되는데 이 자릿수에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1100을 써주게 되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 자릿수를 맞춰서 써주게 되면 여기 이 자릿수에 해당하는 자릿수 써주게 되고 자, 그 다음 1100을 또 다시 이제 한 자리 옆으로 밀어서 써주게 되면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자, 더해주면 됩니다. 자릿수에 맞춰서 위치에 맞춰서 더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더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1001, 그 다음에 1100이라고 하는 이진수가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한 십진수 계산은 156이라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곱셈의 규칙은, 자, 다시 설명하면 두 비트 중에 하나 이상이 0이면 결과는 0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나눗셈에 대한 경우이고요.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복적인 자리 이동과 이제 뺄셈으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뭐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나누어서 잘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쓰여져 있는 이런 내용들은 잘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뭐 봤다라는 기억 속에 남겨두면 될 것 같고, 자, 예제를 통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100, 11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 1011이라고 하는 이진수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쓰여져 있었던 이 숫자, 뭐 여기 쓰여져 있기는 이제 피제수라고 쓰여져 있죠.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써주게 되고, 우리가 나누기를 수행할 지금 1011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011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나누게 되면 자, 10, 자, 처음 1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눌 수 없죠. 자, 그래서 0, 그 다음에 10이 되어도 나눌 수 없고, 100이 되어도 나눌 수 없고, 1001이 되어도, 자, 1011이 더 크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릿수까지 0이 쓰여지게 되죠. 0000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10010, 자, 여기 자릿수에 맞추게 되면 이제 드디어 나눌 수 있죠. 자, 1을 써주게 되면 자, 1011을 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빼주게 되면 자, 여기 써있는 것 같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0이 여기 지금 자릿수에 맞춰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자, 1110이죠, 결국. 1110을 우리가 1011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1011을 써주고 여기에 1을 써준 후에 빼주게 되면 자, 0011 그다음에 자, 여기 이 1이 내려갔을 때 자, 111 0111을 우리가 나눌 수 없으니까 자, 다시 한 자릿수를 더해서 자, 1111을 자, 지금 이걸로 나누게 되면 자, 1이 마지막에 쓰여지게 되고요. 나머지가 여기 100이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진수 나눗셈은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진수로 변환 후에 나누고 그 결과를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자, 좀 복잡하더라도 이 이진수의 나눗셈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4절에 나오는 내용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